학교 가고 왔다 갔다 하죠. 네. 아니 우리는 중으로 첫 자, 봅시다.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9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9페이지까지 할 건데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요. 그 점과 좌표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배울 게 이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인데 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얘가 그 프린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개념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마플 교과서에 있는 거랑 이런 거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문제들 보시면 밑에 이그젬플 해가지고 유형별로 싹 다 내가 정리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기본 뭐 센이나 RPM이나 교과서나 이런 데 있는 유형들을 싹 다 기본적인 대표 유형들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부분 제가 문제 풀면서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첨삭 시간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첨삭할 때 그때 문제풀이 좀 더 하면서 반복을 할 거예요. 알겠지? 공식들을 좀 외워야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테스트도 보고 할 건데, 잘 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보면 거기 그림부터 좀 볼 텐데, 지금 좌표 평면에서 A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B라는 점이 하나가 그림상에서 있죠? 그죠?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가 x1이고 그 다음에 y 좌표가 y1이라고 되어 있고 x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 좌표가 y2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뭐 필기 따로 하실 건 없어요.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프린트상에서 잘 봐잉. 근데 니네가 이렇게 지금 AB가 이어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 펜 드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림상에다가만. 선만 두 개 그려봐. X축에 평행하게 하나, Y축에 평행하게 하나. 됐습니까?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그럼 직각삼각형인데 내가 구할 거리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에 해당되는 부분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x2-x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y2-y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저 거리에 대해서 구할 건데 이 거리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리는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루트 x2-x1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언제 씁니까? 라고 얘기하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좌표를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2,5고 B라는 점이 4,8이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얘 거리 공식 쓸게요. 루트 뒤에서 앞에 거 뺍니다.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4에서 2를 빼니까 2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지? 그 다음에 8에서 5를 빼요. 순서 조심하세요. 8에서 5를 빼요. 그럼 3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잘 봐. 내가 지금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줬지. 그지? 그러면 X좌표에서 뒤에 거 앞에 거 뺐으면 Y좌표도 뒤에서 앞에 거를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도 뺄 수 있어. 여기서 이걸 빼. 자, 그럼 2에서 4를 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에서 4를 뺄 때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걸 뺐으니까 마찬가지로 Y좌표도 똑같이 5에서 8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에서 8을 빼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계산 결과는 동일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9다. 그럼 더하면은 13이니까 답은 루트 13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섞어 써도 상관없어요? 안 돼요. 섞어 쓰면 큰일 나요.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렇게 빼고 여기서 이렇게 빼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뺄 거면은 똑같이 x좌표 앞에서 뺐으면 y좌표도 앞에서 빼야 되고, 뒤에서 뺄 거면 똑같이 x좌표 뒤에서 빼고 y좌표도 뒤에서 빼야 돼. 근데 x좌표는 앞에서 빼고 y좌표는 뒤에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니네 멋대로 섞어서 하면은 답이 틀려져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자, 그럼 밑에 이그젬플 1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자, 이그젬플 1번 보시면 갑니다. 3,3 a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거리가 5루트이다 라고 나와있지. 자, 그러면 어차피 거리니깐요 제곱할게요. 제곱 루트 날려버릴게. 그러면은 5루트 2의 제곱부터 갑니다. 자, 5루트 2 제곱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뒤에서 앞에 거 빼겠습니다. 뒤에서 앞에 거 빼시면 a-2가 될 거고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3이다 라고 놓고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정리 좀 할게요. 5루트 2에 제곱하니까 얘 얼마 나오냐면 5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2제곱 되고 여기가 플러스 25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정리하면 a-2의 제곱이라는 것이 25가 돼요. 그러면 a-2는 얼마가 나오냐면 뿔마 5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루트 씌우시면 되니, 자, 따라서 a 값은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3, 잠깐만 5에서 넘어가면 7이죠. 미안해요.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정리하시고, 자, 예제 2번을 갈 텐데 예제 2번에다가는 별표 하나 치세요. 중학교 도형이 좀 나오거든? 거기 밑에다가는 좀 정리를 할게요.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게 나와요. 외심.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자, 외심은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얘기를 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하나 그려보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삼각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서 이쪽이 A고 이쪽이 B고 이쪽이 C야.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외심이라는 것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필기합니다. 첫 번째, 외심이라는 것은 어이구 참 상쾌하네요. 자, 누구야? 자, 핸드폰 안 냈어? 이다이 너 거지? 아유, 저 철부지 저거 진짜 확. 일단 쉬는 시간에 내라. 자, 외심이라는 것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다는 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오케이? 다시. 외심에서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아요. 뭘로? 반지름으로. 외접원 반지름으로. 따라서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외심으로부터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심은 누구의 교점이냐면 각 변에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들이 이렇게 생기거든. 되니? 그랬을 때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에요. 그래서 얘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까지. 일단 이게 기본적인 두 가지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는. 알겠죠?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거. 직각삼각형 있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반드시 누가 되냐면 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에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둔각삼각형 있죠? 둔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위치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얘는 삼각형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외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거를 그림을 따로 그려드릴게요. 잘 봐.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하나 그리면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았을 때 잘 봐. 지름을 한 변으로 하고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얘가 직각이 되죠. 무조건.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오거든. 그러면 잘 봐. A라는 삼각형, B라는 삼각형, C라는 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잡았을 때 요게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지. 그지? 자, 외심인데 요렇게 반지름으로 갔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으면 얘도 반지름으로 같아요. 그러면 빗변의 중점,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냐? 외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3번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각삼각형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직각이래. 그런 다음에 빗변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보조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보조선 뭐부터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빗변의 중점이니까 당연히 가운데 점이라서 얘 길이 같으면서 동시에 외심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원이 그려져 있지 않아도. 됐습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다가 내가 이렇게 선을 이으면 요 길이 세 개가 모두 같아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이유는 뭐 때문에? 외심이라서 그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요 똑같은 원에다가 쌤이 이번엔 둔각삼각형 그려볼 건데 이쪽에다 그려볼게. 둔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삼각형이 모든 꼭지점이 원 위에 있는 요런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DEF라고 해볼게. 자, 그럼 잘 봐. 모든 삼각형의 꼭지점이 전부 다 원 위에 있지. 그지? 그럼 모든 삼각형의 꼭지점이 전부 다 원 위에 있으니까 얘는 이 원 안에 내접하는 거야. 다시 이해됐어? 모든 삼각형의 꼭지점이 원 위에 있으면, 원주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내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원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외접하고 있는 거예요. 원의 입장에서 보면 삼각형은 뭐 하고 있는 거고? 내접하고 있는 거고, 안쪽에서 접하고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든 꼭지점이 원 위에 있다. 요걸로 보면 되는데, 잘 봐. 그러면 요 삼각형이 지금 둔각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둔각삼각형의 외심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외심은 뭐냐면 얘요. 얘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요 주황색 삼각형의 외접원도 이 하얀색 원이야. 그럼 하얀색 원의 중심이 뭐야? 얘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요 삼각형의 외심이 되는 거야. 그럼 네 번째가 뭐였어요?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다?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얘를 이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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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아요. 얘도 반지름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삼각형의 바깥에 뭐가 있어? 외심이 있죠. 이해되니? 요 삼각형의 어디? 바깥에. 됐습니까? 그래서 요 네 번째 것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런 그림도 나와.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이상한 점이 하나 띡 찍혀 있어. 이상한 점이 하나 띡 찍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갑자기 같대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럼 요 점 P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 점 P는 삼각형 ABC의 뭐다? 외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잘 봐. 어떤 삼각형이 주어지든 간에 예각 삼각형이 됐든 직각이 됐든 둔각이 됐든 세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은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해석해보면 잘 봐. 두 번째 문제 해석해보면 갑니다.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는데 얘네 셋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 동그라미 외심, 동그라미 쓰세요. 외심.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외심을 보는 순간에 뭘로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뭐가 같다? 뭐가 같다? 거리가 같은 점. 알겠니?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이 뭡니까? 외심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외심의 좌표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자, 외심의 좌표 모르니까 미지수 잡을게요. A, B라고 요렇게. 됐니? 근데 얘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 외심이라는 점은 꼭지점으로부터 의 거리가 어떻다? 모두 같다라는 거야. 즉 A라는 꼭지점에서 요까지의 거리, B라는 점에서 요까지의 거리, C라는 점에서 요까지의 거리. 그럼 문제에서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의 좌표를 줬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AP라는 길이 구하고 BP라는 길이 구하고 CP라는 길이를 각각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식을 세워서 서로 같다고 놓고 연립해서 푸셔라 라는 겁니다.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거리 같다는 얘기는 제곱하면 편하겠죠. 루트가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제곱하고 풀게요. 제곱하고. 자, 제곱하고 식을 세워주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첫 번째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의 제곱, 요렇게 나오겠네요. 아이고, 미안. a 플러스 2. 요렇게.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a, b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마이너스 2, 1까지의 거리. 그지? 공식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B는 A-3 제곱되고요. 더하기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B 플러스 1의 제곱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CP도 가시면 CP도 써보면 A 플러스 1의 제곱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0을 빼니까 그냥 얘는 B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되니? 그러면 이것에게 뭐 하라는 얘기야? 연립하라는 얘기. 계산이 좀 복잡해요. 도형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갖다 놓고 풀고 요렇게 갖다 놓고 풀어서 2차항 제거한 다음에 어차피 2차항이 똑같으니까 다 A제곱 B제곱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요렇게 갖다 놓고 푸시고 요렇게 갖다 놓고 푸신 다음에 A, B씩 남은 거 갖다가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은 생략합니다. 얘는 6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A라는 값은 6분의 13이 나오고 B라는 값은 6분의 얼마가 나오냐? 2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6분의 13, 6분의 25가 돼요. 됐죠?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2번에 보시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활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별표 하나 치십시오. 별표 하나 치시고 암기라고 쓰세요. 암기. 외워야 됩니다. 자, 잘 봐. 최소 길이 구하는 거거든, 전부. 최소 길이. 최소 길이 구하는 건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근데 괄호 1번부터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요거를 이용해서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될 때야. 이거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합이 최소가 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각형 안에서 각각의 꼭지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단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끝에 있는 도형의 이동을 가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서 대칭 이동을 배우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데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내는 거는 평면좌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 맨 끝에서 배우는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시험엔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훨씬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시험 범위가 만약에 기말고사에서 도형의 이동이 안 들어가,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내년이란다. 다음 학기 중간고사 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두 개를 볼 텐데, 요렇게 두 개는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점이 두 개냐, 점이 네 개냐 차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봐. 필기할 거 없어? 그냥 보고 이해하면 돼. 보고 이해하고 외워야 돼. 자,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도형의 방정식은 얘들아 안 외우면 안 풀려. 이해하고 정리하고 외워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되게 헷갈리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자, 지금 배우는 건 어떤 걸 외우는 거냐면 어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를 공부할 거야. 뭐라고 그랬어? 어디로서부터?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줘. 다시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어떤 임의의 점이 있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점이. 근데 그 점이 두 점으로부터의 각각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가장 짧아지는 위치가 어디냐를 공부할 거라고. 자, 왜? 여기서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서요? 2차 함수에서요? 비슷한 문제가 뭐 그때는 2차 함수 이용해서 식으로 푸는 건데 얘는 도형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잘 봐봐.
여기가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세요. A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어요. 문제에서 줄 거예요. 문제에서 줄 거예요. 자, 내가 여기다가 P1이라는 거 하나 잡아볼게. 그러면 얘는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궁금한 거란 말이야. 됐니? 그 다음에 하나 더 잡아볼게요. P2.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죠. 자, 그럼 질문. 요렇게 노란색 더한 거랑 요렇게 주황색 더한 거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길어? 노란색, 주황색. 주황색이 더 길죠. 거리가. 이게 훨씬 더 길잖아? 얘보다? 그지? 그럼 누가 더 짧아? 얘가 더 짧네? 얘가 더 짧네? 그지? 이 점이 어디 있나를 찾겠다는 거야. 이게 제일 짧아질 때 지금 상황이 이해됐어? 이 점이 왔다 갔다 하는 점이에요. P라는 점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고정된 점들에서 P까지의 거리의 합이 가장 짧아지는 지점이 어딜까를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어딜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짧아요. 그럼 P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돼요. 잘 봐. 얘 P3라고 해볼게. 갑니다. A라는 점에서 P3라는 점까지와 P3에서 PB까지의 점. 그러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인데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노란색보다 짧아요, 길어요?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짧아, 길어? 짧죠. 얘가 제일 짧아요. 언제야 그럼? A라는 것과 B라는 것에 이었을 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었을 때의 그 선분 위에 놓이면 가장 짧아진다는 뜻이야. 그럼 이런 얘기네. P3가 여기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P4를 여기다 잡아서 똑같이 직선 위에다가, 그럼 이 경우도 어쨌든 거리의 합은 어때요? 거리의 합은 같죠? 이렇게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이쪽 길이만 달라지는 거지 결국 거리의 합은 어떻다는 거야? 동일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캔드입니다. 보세요. 괄호 2번 갑니다. 자, 괄호 2번에 제목에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최소인 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두 점 AB 있죠. 두 점 AB 동그라미. 두 점 AB는 움직이는 점 아니면 고정된 점? 고정된 점. 써놔. 두 점 AB는 고정된 점. 이원아, 괄호 2번에 두 번째 줄 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임의의 점 P 동그라미 치세요. 따로. 임의의 점 P. 고정된 점, 움직이는 점? 움직이는 점. 정해지지 않은 점, 움직이는 점. 그럼 나는 점 P의 위치를 정해줘야 돼. 됐어? 밑에 줄 갑니다. 밑줄, 거기서부터. 두 점으로부터, 밑에서, 그 바로 밑에 줄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최소인 점은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위에 아무 점이나 잡으면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임의의 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점 P는 어디 위에 존재해야 돼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은 선분 위에 점 P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봐.
이 뜻이야. 지금 설명한 걸 하나로 정리하면 니네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있는 거. 어떤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어디에 있다? AB 위에 있다. 끝. 됐니? 이게 니네가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거. 됐어? 됐어? 자, 그럼 3번 할게요. 점이 4개예요, 이제. 이렇게 있어서 자, 삼각형의 상황은 뭐냐면 3번의 상황은 뭐냐면 갑니다. 사각형이 주어졌는데 제목 봐봐. 4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최소인 점. 4점으로부터야. 점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4개야. 점이 2개가 아니라 4개야. 그럼 사각형 안에서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될 때를 찾으란 얘긴데, 아까 삼각형은 뭐 그냥 요렇게 그냥 안 해. 됐어. 그거 뺄게. 그냥 해. 사각형 안에서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각선 그리고 대각선 그려서 대각선의 교점이 최소예요. 결론. 이게 결론이야. 니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 잘 봐. 3번에서 4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최소인 점. 바꿔서 얘기하면 갑니다. 문제 개념 읽어볼게요. 자, 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 AC와 BD의 교점을 P라 하고 임의의 점 P'를 잡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된다 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근데 맨 끝에 봐봐. 맨 끝에 밑줄 칩니다. 따라서부터 밑줄. AP 더하기 BP 더하기 CP 더하기 DP의 값을 최소로 하는 점 P는 AC와 BD의 교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사각형의 무슨 점? 대각선의 교점. 얘가 바로 A, B, C, D라는 각각의 꼭지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됐나? 근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잘 봐. 여기 봐. 요거 이해했지? 요거 외워야 돼. 이해가 아니라 외워야 돼. 일단 이해하고 외우든 이해를 못해도 외우든. 알겠어? 문제를 풀려면 얘들아 일단 외워야 돼. 도형을. 오케이? 결론. 앞에 이해하는 거 지금 설명은 할 건데 까먹어도 이건 외워야 돼. 내가 물어볼 거예요. 4점으로부터의 거리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디니? 대각선의 교점이요. 대답하면 돼요. 그렇게. 알겠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거의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림 있는데, 프린트에도.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잘 봐. 일단 대각선 이을게요. 그래서 이 점이 최소라는 건 아는데 왜 이 점이 최소밖에 될 수 없냐면, 내가 여기다가 P'라고 잡아볼게. 그림처럼.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먼저 이어볼게요. 그럼 보세요. 그냥 여기 봐.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 필기할 것도 없어. 잘 봐. 이거 무슨 형? 이거 무슨 형? 삼각형. 그죠? 그럼 질문. 여기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요 긴 거 3번. 잘 봐. 1 더하기 2는 무조건 뭐보다 길어야 돼? 3보다 길어야죠. 1 더하기 2는 무조건 뭐보다 길어야 돼요? 3보다 길어야죠.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비교했을 때 P가 여기 있다면 1 더하기 2가 요 점과 요 점으로부터의 합이고, P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합이야. 둘 다 거리의 합이야. 그랬을 때 1 더하기 2랑 3 중에서 누가 더 길어? 1 더하기 2랑 3 중에서 누가 더 길어? 니네 방금 대답했잖아. 이게 삼각형이 되려면 1 더하기 2가 뭐보다 길어야 돼? 3보다 길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뭐보다 길어요? 3보다 길죠?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중에 어디가 더 짧아요? 여기가 더 짧죠.
이해됐나? 두 번째. 이렇게도 무슨형? 파란색 삼각형.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비교해보면 요 파란색 삼각형 생각해봐. 여기도 1번, 2번, 전체 3번 했을 때 1 더하기 2가 3보다 길어 짧아? 길지. 1 더하기 2가 더 길어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지?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는 1 더하기 2야 3이야? 3이지. 3이지. 문제에서 뭐 구하래? 거리합이 최소인 점, 가장 짧은 점 구하래. 어디야? 이거. 그러면 노란색도 만족하고 파란색도 만족하는 게 뭐야? 교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교점. 그래서 뭐야? 사각형 안에서 최소가 될 때는 대각선의 교점. 다시 정리. 4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뭐라고요? 대각선의 교점. 알겠나? 대각선의 교점. 오케이? 갑니다. 문제 풉니다. 넘기세요. 자, 지금 설명한 거는 만약에 지금 설명한 게 문제에서 나오면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되고, 지금 설명한 거 말고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은 그냥 계산해야 돼요. 1번은 예제 1번. 잘 봐잉. 예제 1번 보면 두 점 A와 B와 A, B와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갑니다.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이거 구하래죠. 근데 점 P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점 P가 X축 위의 점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X축 위의 점이니까 A, 0이죠. Y좌표가 0이겠네? 미지수 잡으면 잘 봐. 그러면 이 계산 공식 그대로 쓸게요. A-4의 제곱 더하기 0-1의 제곱 이렇게 써줘요. 이게 AP 제곱. A가 4,1이니까 됐나요? 더하기 BP 갑니다. 자, BP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써줘.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됐나요? 왜요? 아, 1-5가 아니구나. 미안하다. 0-. 쏘리. 착각했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합니다. 이만큼 정리해 볼게요. 이거 싹 전개해야 되거든? 전개할게.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얘는 1이죠. 더하기 얘도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4 더하기 25까지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마저 정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A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A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나오냐면 20이고 46 나오죠. 46까지 이렇게 나와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 됐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최소값. 그죠? 그럼 이거 최소값 구하면 꼭지점 구해야죠. 자, 2 바로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빼기 1 되고 플러스 46까지 써집니다. 자, 그럼 정리하시면 2배의 A-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4까지가 되어서 최소값은 44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오케이. 네. 자, 2번은 뒤에 무게중심 하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3번부터 보세요. 자, 3번 갑니다. 3번에서 보시면 A, B, C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그런 다음에 밑줄 AC랑 BC가 뭐한? 같은,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되도록 하는 A값 구해라. 됐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식 세우세요.
자, 근데 AC랑 BC가 같기 때문에 AC 제곱이랑 BC 제곱도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제곱도 합니다. 자, 제곱합니다. 자, 제곱하시면 잘 봐. AC 제곱은요. 갑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뺄게요. 요번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2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A의 제곱까지가 AC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쓰면 여기가 BC 제곱 나오는데 BC 제곱은 뭐가 될 거냐면 똑같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뺄게요. 마이너스 1 제곱이 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4-A의 전체 제곱까지 이렇게 써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는 이거 두 개가 어때라? 같아라 라는 거니까 결국 위아래도 서로 어때라? 같아라 라는 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플러스 25가 되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플러스 1까지가 나옵니다. 위에 게.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4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16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나요? 뭐가요? 10a인데요. 플러스 1인데요. 시우 눈 풀렸어요. 정신 차리세요. 됐나? 정리합니다. a제곱 날아가죠. a제곱 날아가고 얘 넘길게요. 얘 넘기면 마이너스 2a 나오고 요만큼이 26이니까 넘어가시면은 얼마가 될 거냐면요. 마이너스 6까지가 나오네요. 따라서 a 값은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답입니다. 이렇게 식 세워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파퍼스의 정리, 중성 정리라고 해서 나와 있죠. 별표 5개 치십시오. 증명 문제로도 되게 잘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증명 문제로 되게 잘 나와서 제가 밑에 증명하여라 라는 문제를 넣어 놨어요.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실제로.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